사람이 죽었습니다. 화려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대한 장례도 통곡하는 문상객도 없었습니다. 차디찬 관아 옥터 바닥에서 이름 없는 죄수 하나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수령이 보고를 받은 건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코를 막으며 짧게 지시했습니다. 역병일지 모르니 어서 내다버려라. 죄지어 들어온 놈의 죽음이 무슨 대수라고. 검시도 없었습니다. 기록도 없었습니다. 거적대기 한 장에 말려 산등성이에 버려진 죽음. 사람들은 그것을 사고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것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옥에서 죽은 자를 방치한 죄. 경국대전이 분명히 다스리는 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어떤 증인보다도 정직하게. 전라도 어느 고을. 산길에 낙엽이 쌓이는 계절이었습니다. 낡은 갓을 눌러쓴 나그네 한 사람이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나치는 마을 어귀마다 담장 너머 소리를 듣고 장터 한쪽에 쭈그린 노인의 얼굴빛을 살피는 눈. 그 나그네가 걸음을 멈춘 건 산길 구비를 돌아서다가 들린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짐승 같은 울음. 돌무덤 하나가 길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쭈그린 노파는 흰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채로 흙을 두 손으로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할머니, 누구의 무덤입니까?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요. 아직 30도 안 된 내 아들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노파의 입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관아옥에서요. 죄도 없이 잡혀가더니 하룻밤 만에 죽어 나왔소. 시신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산에다 내다버렸소. 이것이 나라의 법도란 말이오. 나그네 박문수가 무릎을 굽혀 노파와 눈을 맞췄습니다. 관아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급체라 합디다. 갑자기 체해서 죽었다고요. 어제까지 멀쩡히 서찰도 보내오던 놈이 옥에 갇힌 지 하룻밤 만에 급체로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박문수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급체. 그 두 글자를 입속에서 되새겼습니다. 수령에게는 가장 편리한 단어입니다. 검시 없이도 처리할 수 있고 기록 없이도 마무리할 수 있고 아무도 뒤집으려 들지 않으면 영원히 그대로 묻힐 수 있으니까. 아드님이 무슨 혐의로 잡혀 들어갔습니까? 장터에서 다툼이 있었소. 이웃 포목전 주인이 제 아들 물건을 훔쳤다고 고발했는데 거짓 고발이었소. 내 아들은 도둑질할 놈이 아니오. 박문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드님이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노파가 손을 들어 산등성이를 가리켰습니다. 저쪽 소나무 아래라오. 그것도 이 늙은이가 몰래 찾아가 다시 수습한 것이오. 처음엔 그냥 거적대기 하나에 말려. 노파의 말이 끊겼습니다. 박문수는 그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마을 산지기 하나를 대동해 산을 올랐습니다. 횃불도 들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소나무 아래 거적대기로 덮인 봉부는 어른 무릎 높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꿇어앉아 양손을 모았습니다. 억울함을 풀러왔소. 잠시만 참으시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거적대기를 들쳤습니다. 산지기가 옆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사나리 이건 법도에 따라 검시관을 불러야. 검시관이 외면한 시신이오. 내가 직접 보겠소. 박문수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목 주위를 살폈습니다. 살갗에 미세하게 남은 자국들. 손가락 굵기에 5개. 목을 눌린 흔적이다. 그 다음 손을 살폈습니다. 손톱 밑에 낀 흙. 붉은 흙. 박문수는 몸을 일으켜 주변 땅을 살폈습니다. 산등성이의 흙은 검은 빛이었습니다. 붉은 흙은 어디 것인가? 이 고을 관아들이 붉은 황토입니까? 산지기가 눈을 껌벅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황토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 박문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급체한 자의 목에 이런 지혈이 남지 않는다. 이건 스스로 죽은 것도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오. 산지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이란 말씀이십니까? 박문수가 시신을 다시 정갈하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뜰의 황토를 확인해야겠소. 그 다음 날 박문수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장터를 돌았습니다.
상인들은 나그네에게 쉽게 말을 풀었습니다. 죽은 죄수의 이름은 최 씨였습니다. 포목 장사를 하던 청년. 거짓 고발을 한 이후 포목전 주인은 관아 형방과 가깝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형방이요? 최 씨 아버지하고 오래된 원한이 있다고들 하죠. 땅 경계 다툼이 있었다나요? 아버지한테 못한 걸 아들한테 푼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누가 감히 형방한테 대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박문수는 그날 저녁 관아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뜰에 깔린 황토는 선명한 붉은 빛이었습니다. 옥사의 흙벽도 같은 빛. 최 씨의 손톱 밑에 박힌 흙과 같은 빛. 최 씨는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발버둥 쳤습니다. 그 손톱이 뜰의 황토를 긁었습니다. 끌려가면서 혹은 쓰러지면서. 그리고 수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검시 없이 시신을 내다버리라 지시한 것은 수령 자신이었으니까요. 고과에 흠이 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관아에서 타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면 관리부실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죽은 최 씨 한 명을 거적대기에 싸서 내다버리는 것이 수령에게는 가장 깔끔한 해결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옥에서 죽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검시를 행하고 사인을 기록하여 상부에 보고하도록. 그 법을 이 고을 수령은 먼지처럼 쓸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정오. 관아동원. 수령은 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방은 그 옆에 서서 무언가 보고를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지기가 외쳤습니다. 어이, 거기 나그네. 관아 마당에 함부로 들어오면.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도포가 마당 한가운데서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형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령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문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세 마리 말이 새겨진 둥근 청동패. 암행어사 출두야. 동원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가 뜰을 가르고 나갔습니다. 백성의 억울한 죽음을 살피는 것은 수령의 첫 번째 소명이다. 그런데 너는 검시를 게을리하고 타살의 흔적을 덮었으며 죽은 자를 짐승처럼 산에 내다버렸다. 수령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박문수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꿇어라. 수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국대전 검시 조항을 내가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알고도 외면한 것이다. 형방은 원한을 품고 죄 없는 자를 옥에서 살해했고 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가를 지키고자 시신을 내다버렸다. 이것이 이 나라 관리의 도리더냐? 형방이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수령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옥사방치의 죄는 파직. 살인을 방조한 죄는 유배. 형방의 죄는 그보다 무거웠습니다. 동원 마당에 황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최 씨의 시신은 다시 정갈하게 수습되었습니다. 노파는 아들을 고향 땅에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관과 수의를 갖추어 무덤 앞에서 노파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억울하제. 근데 이제는 됐다. 이제 갈 수 있제.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건드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기 전날 밤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박문수는 생각했습니다. 관직의 무게는 화려한 비단 관복에 있지 않습니다. 검시서 한 장의 무게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새벽 거적대기 하나를 들쳐 시신을 살피는 손의 무게에 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관리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낡은 갓 아래 박문수의 발걸음은 이미 다음 고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손톱 및 황토 한 줌도 목에 남은 손자국도 반 넘게 남은 등잔 기름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침묵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